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이틀 뒤 시행되지만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직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광주 남구청이 청사 임대 사업에만 골몰한 결과 구민과 직원들을 위한 공공성은 뒷전에 밀렸습니다. 한 농촌마을에 퇴비 공장이 들어선 뒤 주민들이 10년 넘게 오폐수와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교육 분야 투자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이틀 뒤면 시행됩니다. 그런데 활동에 들어가야 할 진상규명위원회가 아직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가 6달째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오는 14일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까지 공포돼 모든 법적 근거가 갖춰진 5.18 마지막 진상규명. 그러나 정치권은 6달째 진상규명을 해야 할 조사위원 위촉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으로 1명, 여야 각각 4명 등 9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4명을 추천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공모를 하고도 결론을 못 내 이번 주 중으로 명단을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는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위원 선정을 마쳐서 국회 사무처에 명단을 올릴 예정이고요.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야당인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입니다.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민주평화당 대신 야당목 4명 중 3명을 추천하겠다면서도 아직까지 추천 시기와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를, 바른미래당은 오승용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를 추천했습니다. 정치권의 늦장으로 일정이 촉박해지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이 어려워졌고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 구성 등 향후 절차도 도미노처럼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검증을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늦었어요. 다만 위원 추천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적절한 인물이 되기를 우선 기대하는 겁니다.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간은 최장 3년. 위원회 출범이 장기 표류할 경우 5.18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온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송정역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LH와 공동으로 송정역 일대 64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기로 하고 내년에 실시계획 인가 절차 등을 거쳐 2020년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투자 선도지구 개발 사업이 현실화되면 광주 송정역을 중심으로 상업지구와 융복합지구가 연결되면서 교통중심지로 기능하는 한편 빅그린 산단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 일교차는 12도가량으로 벌어지겠고요. 목포는 10도, 화수는 아침 기온이 15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일교차는 13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얇은 겉옷을 꼭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구름 조금 지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최근 급격하게 떨어진 밤사이 기온에 대기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새벽과 아침 사이 안개가 끼는 날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 내일과 모레는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는 16.8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면서 아직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목포와 해남은 28도, 완도는 27도를 보이겠고요. 오늘 곡성과 구례의 아침 기온은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일교차는 15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남구청사 리모델링 문제를 지난주 연속 보도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임대 사업을 우선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공공성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공간은 상가로 임대해줬고 구청 직원들을 위한 구내식당도 없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주민과 만나는 구청의 첫 얼굴인 민원실입니다. 이 민원실은 구청 건물이 아닌 구청사에서 뚝 떨어져 있는 다른 건물 2층에 있습니다. 민원실이 있던 구청 1층 자리는 쇼핑몰에 급히 비켜주느라
민원실은 구청 대회의실로 옮겨서 임시 운영됐고 이후 다시 수십억을 들여 별관으로 옮겼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구청 밖으로 쫓겨나기까지 한 민원실을 찾으려 민원인들은 헤매기 일쑤입니다. 큰 데가 있을 때는 찾기가 쉬웠는데 여기가 찾기가 힘들고 올라오기도 힘들고 자꾸 물어 몇 번로 물어서 오죠. 점심시간만 되면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구청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구내 식당이 없어섭니다. 청사 안에 들어온 음식점들이 장사해야 한다며 구청 측이 구내 식당을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그나마 음식점들이 청사를 빠져나가면서 매번 밖에서 사 먹는 신세입니다. 밖에 나오면 기본 7,000원, 8,000원 이상 하니까 아무래도 구내 식당은 그거보다는 저렴할 테니까 돈이 좀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공공성을 상업시설에 팔아 넘긴 꼴이 된 기형적인 청사는 이제 자칫하면 수백억의 부담을 떠안으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됐습니다. 빚 없이 청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주민들은 당연하게 남구가 뭐 부담 없이 정말 성과 있게 이 사업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 이야기를 했다고 보세요? 그렇게 과장해서?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주 남구의회는 이번 주 중으로 특위를 꾸려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사 안에서 막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인들은 임대료 면제 요구 등 단체 행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광주 남구청은 개발 비용 상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고 캠코는 개발 원리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만만치 않은 법정 다툼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전남대병원 노조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전남대병원 노사가 어젯밤 늦게까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인력 충원과 조직문화 개선 등 주요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오늘 오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대병원과 함께 파업을 예고했던 조선대 병원노조는 오늘 새벽 12차 교섭에서 병원 측과 인력 충원 등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파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사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국공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연가 보상 등 복지와 처우 개선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사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적 구속력은 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3분의 1가 적용받는 단협안을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광주시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던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은 사퇴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박재만 참여자 71 사무차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광주시와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 그동안 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7차례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광주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 7명만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 반면에 시민모임은 7명의 찬반 양측 2명을 포함해서 총 11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합의된 바는 전혀 없었나요? 그동안 7차례 준비 회의를 해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의미 있는 합의와 진척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론화위원을 서로 합의한 기관에서 추천해서 그 추천된 인사 중에서 또 합의해서 인사로 구성하자. 그리고 위원들은 분야별로 법률 1명, 언론 2명, 갈등관리 2명, 그리고 조사 통계 분야 2명으로 구성하자. 그리고 지난 6차 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최영태 위원장을 포함한 중립적 인사 7명, 그리고 찬반 양측에서 추천한 인사 각각 2명, 그래서 7+4
총 11명으로 구성하자는데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광주시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를 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민단체는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준비위원회 회의 진행을 보면 광주시의 주장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민 모임이 이렇게 강하게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서로 간의 공론화에 대한 어떤 개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다른 직접적인 이유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이 준비 모임에서 공론화 방식과 의제, 분과 이런 것에 대한 선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아직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공론화위원회에 직접 참여해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공론화가 무산된 데 대해서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서로 믿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한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그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를 대표해서 그동안 지금까지 그 준비 모임 회의에 6번 참석을 했었는데 네. 느낀 점은 광주시와 시민 모임 간 불신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회의마다 전혀 양보는 없고 서로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해서 회의가 공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아시듯이 협상이라는 것이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이렇게 합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네.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평행선이 빨리 좁혀져야 될 텐데요. 네. 예. 그렇다면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논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아직도 서로 간에 이제 대화의 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오늘 최영태 위원장이 새로운 중재안을 발표하겠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근데 만약 그 중재안이 양측의 그 첨예한 대립점, 즉 다시 보면 광주시는 시민 모임이 주장하는 수기형 공론조사를 보장해주고 대신에 시민 모임은 중립적 인사 7명만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광주시의 입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공론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까지 양측이 서로 주장하는 서로 하고자 하는 공론화를 하지 않고 유야무야하는 것은 서로의 원치 않는 결과이고요. 네. 무엇보다 최영태 위원장이 광주에서 정말 광주형의 공론화를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좀 공론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저희가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달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촌 마을에 퇴비 공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10년 넘게 오폐수와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때면 주민 피해는 더 심각해지지만 당장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산골짜기 아래에 농업용 저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내린 집중호우로 저수지에는 흙탕물이 가득 찼습니다. 바로 이쪽 액체 비료 공장에서는 시꺼먼 분뇨 저장 시설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액비 공장의 오폐수가 곧바로 넘쳐 흘러서 끊임없이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약간 똥냄새가 나요. 똥냄새가 나고 이 물이 저쪽 어제 비가 와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물하고 이쪽에서 흐르는 물하고 섞인 모양이에요. 10여 년 전에 액비 공장이 건설된 이후 농업용 저수지에는 오염 물질이 쌓여가고 있고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가늠하기조차 힘든 양의 축산 분뇨 오폐수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비가 올라오면은 오늘 저녁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그날 차가 계속 들어와요. 몇 대가. 그래갖고 저거 다 처리를 못 하잖아요. 액비 공장 근처에서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 600여 명이 매일같이 이런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발병하고 있다며 수십 차례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액비 공장 측은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중이라며 주민들에게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 설비를 하기 위해서 공정을 새로 이제 시설 보수를 하는 설비 보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바깥으로 좀 물건을 빼놨는데 나주시 역시 액비 공장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피해를 예방할 뚜렷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메르스 환자 접촉자 14명이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병원들도 예방조치에 나섰습니다. 국가지정 격리병동을 운영 중인 전남대병원은 응급의료센터 앞에 의심 환자 임시대기소를 설치했고 조선대병원도 격리병동과 음압시설을 점검하고 의료진 대응 요령을 교육했습니다. 광주시는 밀접촉자 1명을 비롯한 비행기 동승자들을 하루 2차례씩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별다른 증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교육 분야 투자에 상대적으로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혜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대비 교육 투자비가 광주는 0.0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남도 0.28%로 전국 평균 0.44%보다 낮았습니다. 교육 투자비는 교육시설 개선과 급식시설 확충 등을 위해 자치단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경기도가 1.07%로 가장 높았습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 간의 폭력도 학교 폭력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심했다 싶습니다. 집단으로 후배들의 돈을 뺏고 폭언을 일삼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중학교 2학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병상에 누워 치료를 받고 있는 13살 김모군. 중학교 1학년인 김군 등 9명은 같은 학교 2학년들에게 지난 3월부터 60만 원을 뺏겼습니다. 만났을 때 어디로 돈을 갖고 오라고 시키고 아니면 그 은행 계좌로 보내달라고 시키고 10명이 넘는 조직적인 선배 집단의 지속적인 현금 갈취와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한 한 피해 학생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6개월에 걸쳐서 여러 학생들한테 금품 갈취도 당하고. 지난 8일 밤 가해자인 신군 등 2학년 학생 12명은 공원에서 놀고 있던 김군 등 2명을 붙잡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무차별적인 폭행은 무려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폭력은 그저 놀이에 불과했습니다. 판치기에 만약 그 사람 등에서 주먹으로 계속 치고 신기록 세웠다는 등 하면서 더 때린다고.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학교에 요구하는 한편 가해자인 신군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국이니까 계속 반복될까봐 그것도 불안하고 솔직히 나이가 어리니까 처벌도 제대로 안 되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피해자 학부모들은 교내에서 시작된 금품 갈취 등 학교 폭력이 학교 밖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진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72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저녁 7시 10분쯤 광주시 북구 독림동의 한 사거리에 정차해 있던 송정 98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56살 이모 씨의 입에 버스 카드를 쑤셔 넣는 등 폭행을 휘둘러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버스기사가 자신이 물어본 길을 모른다고 대답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광주시 북구 금곡동 충장사 인근 도로에서 42살 김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0분가량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김 씨가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의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볼카운트는 원볼 투 스트라이크. 받아때립니다. 왼쪽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페어볼. 이명기 1루 돌아서 2루까지 뜁니다. 공도 1루로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2구 백 끝에 맞았습니다. 내야를 건넜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2루 주자는 3루 돌아서 홈까지. 그리고 1루 주자는 3루, 타자 주자는 2루에 들어갑니다. 선취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다수계는 김주찬 퍼 올렸습니다.
자리 잡고 기다립니다. 김성욱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업. 3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풀카운트. 받아 때립니다. 유격수 옆을 맞았습니다.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네요. 초구부터 방망이 나갑니다. 오른쪽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페어볼. 볼넷으로 나간 1루 주자는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초구 타격. 센터 쪽 멀리 갑니다. 중견수 뒤로 넘어갑니다. 타구 탑장점 넘어갔습니다. 로저 버나비다의 석점 홈런. 단숨에 경기를 뒤집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타석 들어와서는 완벽에 가까운 스윙이 나왔거든요. 버나디나의 시즌 20호 홈런. 어떻게 본다면 실점을 했잖아요. 네. 최용우의 타구입니다. 왼쪽 따라갑니다. 담장 쪽 넘었습니다. 최용우의 솔로 홈런. 넉점 차와 석점 차는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 그럼요. 원투 스윙 삼진 아웃.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는 10대7. 이용섭 광주시장이 삼성전자 광주공장을 방문해 삼성그룹이 자동차 전장 사업이나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광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광주공장의 생산 라인 해외 이전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자동차 전장 사업 투자의 경우 해당 부서에 의견을 전달해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2018 광주 에이스페어가 내일부터 나흘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32개국 400개사가 참가해 홀로그램과 증강현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또 동시에 개최되는 문화 콘텐츠 잡페어에서는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등이 마련됩니다. 세계의 명품 거리극을 만나볼 수 있는 ACC 광주 프린지 인터내셔널이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5.18 민주광장과 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참가한 해외 작품을 비롯해 거리극과 서커스 등 국내외 작품 14편이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광주 남구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정부와 광주시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남구가 지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마련하고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한전이 오는 10월 31일부터 사흘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4회째로 만든 빅스포는 국제발명특허대전과 국제컨퍼런스, 세계 28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신기술 전시회 등으로 꾸며지고 규모 면에서는 역대 최대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ACC 시민 아카데미 하반기 강좌가 다음 주 화요일에 개강합니다. 책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강원국의 글쓰기 강좌와 길 연구가 김성주의 강연이 신설되고요. 직장인을 위한 저녁 프로그램에서는 캘리그라피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주제로 강의가 개설됩니다.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가 광주 광산구에 들어섭니다. 고려인 마을에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가 다수 거주하고 의료봉사 등 민간 교류도 꾸준히 이뤄진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사무소는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의 취업과 노동 관련 애로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수 시내를 버스로 돌아보며 공연과 이벤트를 즐기는 여수 낭만버스가 추석 연휴인 25일까지 특별 운행됩니다. 낭만버스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여수의 야경 명소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5개월째 탑승률 100%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추석 때 여수에 들르신다면 한번 이용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국창 임방울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임방울 국악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14일에는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와 유명 국악인들이 출연하는 전야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열리고요. 15일부터는 판소리와 기악,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인 국악인들의 경연이 진행됩니다.